한미동맹을 아파트 월세 취급했다.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다. 그러니까 말만 내뱉으면 이게 큰 문제 일으킨다는 거죠. 오럴 리스크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를요. 본인의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금 행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잘한 거, 본인의 치력, 쉽게 말해서 본인의 자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러니까 돈 좀 모아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 114달러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웠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요. 문 대통령 말투를 흉내내며 조롱도 했답니다. 문 대통령의 특유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답니다. 미사일 쏘는 김정은에는 호감을 주면서 자유민주 가치보다 돈과 정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최영선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 사실 좀 기가 막히는 표현들이죠. 이런 때일수록 외교의 본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에 있어서 동병상련을 겪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똑같이 방위비 분담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한국과 일본이 사실 협력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대항을 이 주제만큼은 같이 대항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하고 갈등을 할 때는 또 갈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FTA 통상 문제라든지 정말 그 일본하고 보조를 맞춰서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은 너무 좀 정말 동맹 국가로서 기가 막힌 이런 데 대해서는 여하튼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영 전 의원님.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와 돈만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미 동맹을 정말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조롱당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저는 참 정말 씁쓸하고요. 아니 한미 훈련을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어떤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다 이런 논리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도 이 방위비 분담금을 뭐 5배 이상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대응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서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 결국 우리 국익에 반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또한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무시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대통령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무시만 한다고 뭐가 될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요. 절대 무시해서 안 되고요. 이제 드디어 본심을 알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뭐 가능성은 알았지만 그래도 원래 사업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익을 중시할 수 있다.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에서 가기 때문에 전체 인류의 보편적 이익도 최소한 생각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자신의 이익 내지는 동맹국의 이익이라든지 보편적 이익에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왜 미국 국민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실망을 했고요. 이규환 변호사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하셨나 보네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저렇게 할 수 있는 트럼프의 본심을 알고 거기에 맞게 외교관계를 끌어가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뭐 대통령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너무 낙관적인 시각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강원도 갈치입니다. 제주나 부산 등 따뜻한 남해에서 주로 나던 이 갈치가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잡혔습니다. 갈치가 강원 동해안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해수온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해 연간 수온 상승폭은 세계 평균의 2.8배 수준,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수영 스타입니다. 1970년대 여자 수영계를 주름잡던 최연숙 선수가 37년 만에 레인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전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 대회 여자 자유형 800m에 출전한 건데요. 2년 전 찾아온 뇌출혈로 아직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 선수는 경기 전 완주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성기보다 3분여 뒤진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쳤는데요. 그녀는 비로소 나를 찾은 것 같다며 행복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악취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그제 일본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 오픈워터 종목 테스트 대회가 열렸는데요. 기온이 높아 이른 아침으로 경기를 당겼지만 오전 5시 기준 수온이 29.9도. 게다가 많은 선수들이 악취를 지적했습니다.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충격적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경기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인데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뒷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영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